김문수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한 직후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고 이로 인해 2차례 구속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되며 정치적 성향이 급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적 이후 김문수는 공장 노동자로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일공업에서는 노조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산업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했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연결지으며 실천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85년에는 구로공단에서의 구로동맹 파업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5.3 인천으로 알려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이끌었다가 구속되어 2년 5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과 노동자 복지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노동자 조직 확대와 기념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이 시기 김문수는 환경관리 기사, 열관리 기능사, 보일러 기능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기술직으로서의 신뢰를 쌓기 위한 실천이자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이후 정치활동의 주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문수의 정치적 성향은 마르크스주의와 노동해방론에 가까웠으며 진보적인 민주중심 노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지켜보며 그는 급진적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상적 변화는 보수정당 입당이라는 결정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 시절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는 1990년대를 전후로 새로운 정치 도선을 갖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이념 전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수 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000년과 2004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재선과 3선을 이뤘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보수정당 후보로 수도권에서 연속 당선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김문수는 한나라당의 기획위원장, 제1사무부 총장, 공천 심사위원장 등을 맡으며 당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17대 총선 당시 공천 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정책 입안보다도 성실한 현장 중심 활동으로 평가받았고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9년간 선정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기업 환경 개선 논의 참여 등으로 점진적인 개혁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의 이러한 활동은 그가 과거 급진적 운동가에서 보수 정치권의 실무 정치인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수 진영이 외연 확장을 시도하던 당시 정치 흐름과도 맞물려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게 했습니다. 이후 김문수는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을 넓히면서 지역 기반으로 강화하여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06년 김문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2010년 재선에 성공하여 경기도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광역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상입니다. 교통혼잡 해소와 통근시간 단축을 위해 2009년 이 사업을 제안했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비용 부담과 소음 문제, 타당성 논란으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도 북부 지역 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 했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일부 규제는 완화되었으나 환경단체와의 타 지역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기 가정을 찾아가 생계, 주거, 의료,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에 힘썼으며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 제도 도입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통근 편의를 높였습니다. 반면 무상급식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민들의 평가는 시기별로 달랐으며
특히 교통정책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문수의 도정 시기는 대규모 인프라 구상, 규제 완화, 선별적 복지라는 정책 특징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이후 중앙정치 복귀와 대선 도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친 김문수는 다시 중앙정치부대에 복귀하려 했습니다. 그는 앞서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이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지만 박원순 당시 현직 시장에게 큰 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연이은 낙선으로 제도권 내 입지가 줄어들자 김문수는 장외 정치활동에 주력하며 강경 보수층과의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이후 우리공화당과 합당해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를 맡는 등 신당 창당과 탈당을 반복했습니다. 정치적 독자 행보를 이어갔지만 정당 기반은 불안정했고 대중적 확장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김문수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강한 보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정치, 이념, 종교 관련 발언이 이어졌고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제도권 정치 복귀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다시 보수 정치권의 중심으로 복귀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문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중앙정치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경 보수층을 포옹하려는 전략적 인사로 해석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는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합의, 복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노동계는 그가 과거 민주노총을 비판한 이력 때문에 중립성과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에 종부 세력이 있다는 과거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야당의 반대 속에 8월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관직 수행 중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현장 안전 강화, 중소기업 보호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발언과 SNS 활동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회의 도중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의 태도가 비판받았으며 일부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입장 번복 없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김문수는 강성 보수층 결집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며 장관직을 통해 정치 중심에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문수는 정치 활동 후반부에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경기도지사 재직 중 남양주에 한 요양원을 방문하다 119에 전화했는데 통화응대에 불만을 표하며 소방관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으로 번졌고 초기에 전보 조치된 소방관은 여론 악화로 복귀되었습니다. 또한 일제감정기 관련해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이나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해명했으나 입장 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정교조 등 진보 성향 조직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었습니다. 종북 세력이 침투했다는 표현은 노동계 반발을 초래했고 과거 운동가 출신이라는 이력과 현재 입장간 괴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등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지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강성 지지층에는 강한 메시지로 작용했지만 대중에게는 혐오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자극적 발언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공간을 죽음의 굿판으로 표현하거나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한다는 발언은 시민사회 전반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대부분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었고 일부는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4월 9일 김문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당내 경선에 참여해 이재명, 한동훈 등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그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안보와 정체적 전체성, 이슈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부 장악 시도 등 강하게 비판했고 경제정책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노동정책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소상공인 보호와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 방향으로는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중성과 개혁 이미지를 내세운 반면 김문수는 보수 진영의 조직적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강경층의 중심 인물로 떠오른 이력이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서 김문수는 56.53%를 득표하며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의 노동운동가 출신 대선 후보로 기록되며 독특한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공식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는 국가 재건, 민생 회복,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조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대선 도전은 보수 정치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